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온오프 연계 서로 성장하는 교실 중학교 국어 문학작품 감상의 재구성으로 회색인간이라는 도서를 선정해서 발표하게 된 회원여자중학교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먼저 회색인간이라는 도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작가는 주물 노동자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을 사시다가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셨고, 그 글을 온라인에 오픈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의 과정을 거치며 그 글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가가 글을 창작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색인간이라는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회색인간의 내용에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주제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설계 방향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설정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성장하는 교실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흐름도,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수학습 평가 세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우선 그 앞에 단원에 나와 있는 이원호 선생님의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국어과 선생님들의 그 프로젝트 활동이 거의 유사한 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 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참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 감상 재구성 프로젝트 수업을 설정한 설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하는 교실 모형을 적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학생들이 질문 형성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활동 발표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도구라고 하는 것은 구글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피드백한 내용을 자기 프로젝트 활동에 다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정한 프로젝트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먼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 학생들이 정해진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루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되 결과물은 상당히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의 과제들 예시를 자료집을 보시면 많은 예시들이 제공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시를 했냐면 회색인간이라는 책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다양한 주제로 확산이 가능한 그러한 도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를 다양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일단 목표점을 잡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작품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상호 협력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유사개념 학습교과의 통합 활동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융합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엮어 읽기, 질문 생성, 탐구 활동, 문제 해결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활동에서는 엮어 읽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한 작가와의 만남, 그 다음에 읽기 자료 독서하기, 활동 도서를 읽고 개인 질문 만들기 단계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체를 통한 작가와의 만남 단계입니다. 그래서 김동식 작가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탐구해 보는 활동인데요. 다양한 유튜브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김동식 작가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학생들이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작품이 어떻게 창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구글 설문지에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다양한 예시 영상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터뷰 자료를 첨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 자료 말고도 다른 자료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에게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다양한 질문을 패들렛에 이제 누적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읽기 자료 독서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읽기 전, 중, 후 과정으로 이 단계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읽기 전에 다양한 그 질문을 던지고 읽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읽은 후 활동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이제 이런 다양한 구글 설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읽는 중에 이렇게 패들렛에 다양한 그 독서 기록을 누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독서 기록장을 활용하시는 학교들은 독서 기록장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 질문 만들기입니다. 서울형 토론 질문 유형에 따라서 개인 질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자료는 자료집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질문 만들면서 이제 구글 설문을 통해서 구글 설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 유형을 안내해 주시고, 그 유형에 맞게 학생들이 질문에 응답을 하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한 것들을 서로 공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생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둠 질문, 생성 및 토론, 그 다음에 대표 질문에 대한 정보 탐색, 2-3이네요. 탐구 주제 설정 및 공유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첫 번째 활동은 모둠 질문 생성 및 토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 질문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적절하게 모둠 구성을 하신 다음에 모둠 대표 질문을 토론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환경이라면 이제 줌이라든가 다양한 소회의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 토론을 할 수 있겠고,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둠별 역할 분배라든가 그다음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방법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시트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둠별 대표 질문에 대한 정보 탐색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그 모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모둠 대표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자료 탐색 내용을 서로 또 공유해 보면서 친구들과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의 답을 찾아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주제를 이제 설정한 것을 학급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를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온라인 공유 활동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탐구 주제를 설정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탐구 주제, 모둠별 탐구 주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죠. 탐구 활동 단계입니다. 탐구 활동을 기획하면서 정보 탐색을 하고 소통과 협력의 토론 및 탐구 활동을 우리가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울러서 정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또 시트를 통해서 공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트 밑에 보면은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이렇게 서로 모둠의 그 탭을 구분해 주셔가지고 같이 그 계획서를 공유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다양한 주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과 협력의 토론 및 탐구 활동에서는 그 탐구 주제에 따라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 과정을 다시 그 탐구활동을 성찰을 하면서 온라인에 게시하는 활동까지 마지막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탐구활동 결과 및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계획서와 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활동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활동 계획서와 보고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모둠별로 탐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이제 탐구 활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공유를 하게 되고 그 모둠 대표가 그 모둠 탐구 활동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이 패들렛에 올려주면 패들렛의 친구들이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표시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선할 점들을 이렇게 댓글로 달게 해주시면 그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활동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까지 목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다양한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활동을 성찰하고 그것을 온라인에 게시를 하면서 이렇게 패들렛에 최종 결과물들을 올려놓으면 또 다시 친구들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에 게시된 그 활동 결과물들을 실제로 작가와 출판사에 보내보는 것도 거기까지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활동을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해봤던 활동입니다. 그 실제 탐구 과정을 거쳐서 질문을 생성을 해보고 작가를 초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활동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의 재구성을 가지고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이라는 주제도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 봤는데요. 정해진 길은 있지만 다양한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고 다양한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다양한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